자, 이번 단원의 단원명은 지구의 역사와 한반도의 지질경. 그래서 썸네일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질이라고 하니까 지질공원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여러 지질 명소들이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가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 이거 그냥 쭉 한번 우리 살펴보자. 지금 우리는 어느 산에 있다? 금정산. 그래서 여기 이제 18번 금정산이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되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여러 군데 살펴보면 너희가 혹시 가본 곳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봐. 오륙도, 그렇지. 오륙도 여기 있고 또 해운대 가봤을 거고 또 어디? 장산. 그래. 장산도 뭐 이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은데 또 용궁사. 그래. 가봤을까? 또 이기대도 가봤고 송정 해수욕장 쪽도 가봤고 또 태종대도 가봤어. 여기 태종대. 바대포도 가봤어. 오늘 바다 좀 잘 해수욕장이 많이 또 가나 보네. 그래. 다 되게 멋진 곳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 지금 이런 지질 명소들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 강의자료에 넣어 놓을 테니 또 여기저기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구상 관료암이라고 하는데 관료암이 사실 흔히 잘 볼 수 없는 또 암석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관료암인데 하필 또 구상 동글동글한 모양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안에 뭔가 밝은 부분이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어두운 동그란 부분 있잖아. 이런 것을 구상 관료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백양산에 있다고 해. 그래서 이것도 그 천연 기념물이가 어쨌든 그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구상 관료암 20번 백양산과 구상 관료암 같이 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거 전시관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각각의 지질 명소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은 아니지만 요거 한번 참고해보도록.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 초상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선배들이랑 같이 이기대랑 태종대 같이 야외 지질 답사 갔던 활동이에요. 3학년 2학기 수행평가로 학생들이 1일 큐레이터가 되어서 3명, 4명이 한 팀이 돼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구과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토대로 이제 그 지질 답사 계획을 세우고 그걸 발표하고 실제 같이 택시 타고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동해가지고 쭉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그렇게 얼마나 이제 잘 소개하는가 지구과학적인 용어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 이제 수행평가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로 이 지사 해석의 원리, 그 다음에 지층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연령 측정,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오늘 아마 이 두 개 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절대연령과 그 다음에 또 2단원 내용 배울 것 같아. 이건 이제 1단원 내용 중에 일부인데 시험 관계상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 상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수준뿐만 아니라 기수준 그리고 세수준까지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책에 이제 그 내용까지 다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단편적인 암기가 이제 좀 시간상으로도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생략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두 개 있는 상대 연령과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사 해석의 원리라고 해서 이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때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질학적 사건들이 만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는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 그래야 여러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 연령, 지사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일어났을 때 이 과정과 과거에 일어났을 때 이 과정이 이제 같은 원리, 같은 과정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 놓지 않으면은 해석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면 있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이제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요거 같이 한번 영어를 읽어보자. 시작.
그래서 제임스 허튼이라는 학자가 이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 대한 해석을 또 잘 해야 과거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국민 과정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이나 암석에 기록되어 있는 지질학적 사건들을 해석하면 그 선후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상대 연령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지질 단면도를 우리가 뭐 지구 내부 중력 탐사나 아니면 지진파 탐사나 아니면 이제 노두에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단면의 일부를 또 보면서 또는 시추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구 내부를 탐사하면서 이런 단면도를 그릴 수 있으면은 그 단면도에서 이제 생성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 되게 간단 명료해. 법칙은 명료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법칙들을 사실 너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야. 이 그림을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기 지금 현재라고 하면은 어떻게 퇴적되었고 어떤 힘을 받았고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 퀴즈 맞춰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가 퇴적되었을 것 같아? 이거 조금 확대해줄까? 책 봐도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퇴적됐을 거야? 맞지? 역지사항이 제일 먼저 퇴적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항, 그 다음에 실, 그 다음에 이항, 그 다음에 사항, 그 다음에 이항. 끝인가? 그 다음에 역지사.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얘네들 다시 퍼즐 맞추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지. 그러면은 1, 2, 3, 4, 5, 6 한데 여기 6번이 얘잖아. 그리고 7번, 8번까지. 그래서 역지사항 2항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층 안에서. 자, 그럼 여기 끝에 있는 요거는 생각하지 말아주고 여기 있는 걸로 중점을 맞추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8개가 퇴적이 됐어. 근데 과거에 퇴적되었다면, 잘 퇴적되었다면 얘네들을 원래 어떤 모양이어야 돼? 그래, 이런 모양이어야 될 거 아니야. 착착착 중력의 수직권 방향으로 퇴적되었을 거잖아. 그것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근데 얘는 수평이 아니야. 왜? 힘받아서 습곡이 일어났어. 근데 여기 또 뭐도 있어? 단층도 있어.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났을까? 습곡. 왜? 양쪽 다 구부러져 있어. 그래, 양쪽 다 구부러지는데 걔가 연결이 된다. 자연스럽다.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해. 자연스럽다. 뭐가 자연스럽지? 그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워. 단층이 일어나고 습곡이 일어나도 자연스럽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맞아.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만약 단층이 일어나고 습곡이 일어났다면 이 단층 면도 어때야 돼? 휘어져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습곡이 일어나고 단층이 일어나야 단층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쭉 일어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습곡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무슨 단층? 정단층이 일어났을 거다. 그리고 오른쪽 A가 과대입이 되었을 거다. 근데 그 순서는 사실 모르겠어. 얘네 둘 중에 먼저 누가 일어났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겠다, 맞지? 그래서 AND라고 그냥 해놓은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사암이 퇴적됐어. 근데 사암이 퇴적됐는데 갑자기 여기 위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렸어, 맞지? 이 관입된 것도 다 날아가 버렸어. 왜 날아갔을까? 침식이 되었어, 맞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퇴적, 사암, 석회암, 이암 이런 것들이 퇴적되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돼? 일반적으로 뭔가 물 밑에서 차곡차곡 뭔가 이렇게 퇴적물 공급 때문에 쌓였을 거잖아. 근데 걔네들이 맞아, 이게 융기하고 기존에 계속 물 밑에 있었으면 풍화 침식 받을 일이 없지. 그래서 걔네들이 물 밑에 있다가 융기해서 깎여 나간 거야. 근데 새로운 게 뭔가 퇴적되려고 해. 그럼 또 다시 뭐가 돼야 돼? 융기한 땅이 다시 가라앉아서 퇴적돼야 돼.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의 세트,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존에 퇴적되었다가 그 다음에 융기, 그 다음에 침식, 그 다음에 침강, 그리고 다시 새로운 퇴적, 이거 5개의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우리는 부정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줄게. 어쨌든 이제 정합적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였다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불연속적이라는 느낌이 확 들지, 직관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제 부정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면을 우리는 부정합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든 요 상황에서 부정합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보여주면 자, 뭐 이어서 일단 해보자. 부정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가 퇴적됐다? 3, 7, 그 다음에 석회암까지 퇴적이 되었네.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 근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역단칭이 일어난 것 같아, 맞지? 역단칭 좋아. 그 다음에는 C가 관입되기 위해 뭔가 있는데 부정합이 그래 일어난 것 같아. 왜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냐? 얘가 역단칭이면 여기 석회암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됐어? 깎여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면이 지금 조금 여기와 여기 부자연스러운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서 여기도 부정한 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부정한 면, 그 다음엔 3, 그 다음에 쉐일이 시작됐어. 그 다음에 C가 관입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B가 퇴적, 3이 퇴적되고 그 다음에 B가 관입하고 결과적으로 분출해서 화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상대 연령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용한 이제 법칙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배워볼 거야.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상대 연령 관련해서.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좀 설명을 해주면 아까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도 되게 재밌는데 자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 역질 3, 쉐일, 석회암 이렇게 막 퇴적됐어. 자 그리고 아까 힘 받아서 습곡 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정단층이 먼저 일어났잖아. 일어났어. 그래서 방향은 다르지만 요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가 됐다? 윤기 일어나고 침식돼. 그러면서 싹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모습과 굉장히 닮았지.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침강하고 퇴적되면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게 요 모양이잖아, 맞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역단층.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역단층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난다? 침식이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쌓인다?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맞잖아. 비록 관입은 여기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수행평가를 고체 영역까지 확장을 시킨다면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관입이라는 옵션을 너희가 추가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AI한테 바이브 코딩으로 막 시켜가지고. 그런 게 이제 쌤이 지금 천문 수행 파트로 하려는 단원을 이제 천문 파트로 이제 특화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의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 좀 너무 거창한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저희가 보완 발전시켜 나가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개발해 그런 활동을 이제 6월부터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법칙 1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는 어떤 법칙이다?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뭔가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층이 생성될 거다. 하지만 현재 지층이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이 보인다면 어때야 됩니다? 뭔가 지각 요정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지층 누적의 법칙이야. 퇴적물이 쌓일 때 아래에 있는 것은 오래전에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거다. 만약 역전이 없었다면 말이야. 그런데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층이 생성된 이후에 지각 변동 받으면 역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변형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났지. 이런 습곡 뭐라고 한다고? 횡화 습곡에 가까운 거야 지금. 그래서 지층 역전 여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 사층리, 점유층리, 연은 그리고 건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때? 아래가 크고 위가 작은데 여기는 어때? 위가 크고 아래가 작잖아. 역점유층리라고 하거든. 그런 식으로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 퇴적 구조를 통해 또는 화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관입의 법칙인데 관입의 법칙은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관입이 있기도 하고 또는 암석을 뚫고 가다가 위에 아무것도 퇴적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화산이 나가다가 분출해 버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
자, 왼쪽의 경우는 생성 순서가 A, B, C 어떤 순서일 것 같아요? 알파벳 순서로 나타내면 A, C, B인 것 같아. 왜 그렇게 판단했어? 맞지? 변성작용을 받은 영역을 보니까 기존에 A와 C가 이렇게 딱딱 반반 퇴적되어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뜨거운 마그마가 쭉 관입하면서 A, B를 녹이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주위에 이제 부어버린 거지. 접촉 변성작용으로. 그렇게 되면서 A, C, B 순으로 A 퇴적, C 퇴적, B 관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근데 오른쪽은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 순서가 다르다는 거야. 오른쪽은 어떻게 됐을까? A, B, C.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변성작용이 분명 다르다. 틀린 걸 찾기야. 변성작용이 여기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A가 퇴적되고 그 다음에 B가 밑에서 관입하고 위에서 막 분출했어. 그럼 분출하고 나서 이제 막 용암이 흐르고 걔네들이 이제 식었어. 그러면은 이제 뭐 화산암류 이런 것들 되겠지. 화산암 종류. 근데 걔네들이 오랜 시간 어쨌든 지표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게 풍화 침식 받으면 여기 있는 입자들, 암석에 있는 일부 광물들, 암석들이 똑똑 떨어져 나올 거잖아. 물리적, 화학적 풍화작용 받으면.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누구 거다? B 거다. 그 이후에 또 뭐가 차곡차곡 쌓인다? C가 쌓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성 순서는 지금 A, B, C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관입의 법칙 너희가 앞서 큰 이제 문제 잘 해결해 줬는데 그러한 관입의 법칙 이 분출과 구분해서 잘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생물군 천이의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 화석이 산출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퇴적층에서 아무래도 화성암층이나 변성암층은 화석이 잔존해 있기 어려워. 왜냐하면 변성작용 받으면 열 압력 받아서 부서지거나 녹을 수도 있고 화성작용도 당연히 뭔가 화석이 녹아있기에는 뜨겁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적층에 이런 화석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퇴적층에서 산출되는 그런 화석분의 변화를 이용해서 밑에는 오래된 거 위에는 젊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사이 선후 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이제 유용할 수 있겠다. 영국의 측량 기사 스미스에 의해서 주장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물군 천이 또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하니 당연하지만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부정합의 법칙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이 부정합 면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계로 상부 하부 지층 간의 그 시간 차이가 큰 것을 말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퇴적되었다가 물 밑에서 퇴적되었다가 융기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 풍화 침식을 받고 그 다음에 풍화 침식 때문에 지층이 깎여 나가는데 이 이후에 이제 침강되고 퇴적될 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면이 만들어져. 이런 때를 이제 부정한 면이라고 해요. 부정한 면. 지금 막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지만 습곡이랑도 막 마주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부정한 면이라고 하고 요 사이에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어쨌든 침식이 아까 일어났어. 그리고 물 밑으로 침강되고 다시 퇴적인데 새로 퇴적이 될 때 누가 먼저 쌓일까? 아까 스토크 법칙 생각해 보면 입자가 큰 여감과 같은 그런 이제 퇴적물들이 먼저 아래에 가라앉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한 면 위에는 기저여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먼저 쌓여 있더라. 그래서 부정한 면과 기저여감이 일반적으로 세트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부정한 면, 여기 지층이 이렇게 흰바다가지고 누워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 그 위에 여기 알갱이 이런 이제 기저여감들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네.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한 면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합의 어떤 형성 과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퇴적, 이 침식, 침강, 퇴적 이 하나의 사이클 세트를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 부정합도 우리 책에 보면 종류를 나누는데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평행 부정합이라는 것이 있어. 이 평행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부정합 면과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에 있는 이 지층이 서로 평행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평행 부정합 또는 비정합이라고 얘기해요. 부정합 면의 경계로 상하 지층이 나란한 부정합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힘을 받기보다는 마치 그냥 융기 침강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조륙 운동, 융기 침강만 일어나는 단순한 조륙 운동에
위에서 이런 평행 부정합이 주로 일어난다. 그래서 요 위아래 이제 뭐 화석이 산술적 화석이 다를 수도 있고 시간 차이는 크겠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경사 부정합이야. 이 부정한 면과 위에 있는 지층, 요 방향과 아래 있는 지층의 그 방향이 서로 경사져 있어서 사이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 경사 부정합이라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습곡과 같은 행압력을 받을 때 이런 경우, 즉 이제 어떤 수렴형 경계나 충돌형 경계와 같은 곳, 또는 이제 조산운동, 이제 습곡 300km 정도 그런 식의 지층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난정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울 난정. 그래서 뭔가 되게 더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부정한 면 아래에 아까 전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 심성합체가 관입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변성 작용을 받아서 변성암이 이 부정한 면과 만나거나. 그래서 정리하면 이 부정한 면에 관이가 심성암이 있거나 변성암과 만나거나 그런 식의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우리는 난정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에 있어서 시간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부정암보다 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랜드 캐니언을 예로 들고 있단 말이지.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봤나? 쌤이 가보고 싶은데 가보자.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가보도록 하자. 자, 이 부정합 종류 해가지고 오른쪽에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승대라는 캄브리아기, 대봉기 쭉쭉쭉 이렇게 해능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의 이 단층면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정합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부정합은 뭔 거 같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정한 면을 봐봐봐. 무엇과 접하고 있어? 편안과 접하고 있어. 편안. 맞지? 편안과 접하고 있으니까 난정합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떤 부정합일까? 종류를 생각해. 경사 부정합.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잖아, 맞지? 맞아, 경사.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까? 여기랑 여기. 그렇지, 평행 부정.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그런 이제 멋진 이런 풍경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면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자료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단 관계의 원리가 있는데, 이 절단 관계의 원리는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관이, 뭐 부정함, 단층 이런 지질 구조에서 절단 한 암석이나 구조가 절단 당한 것보다 나중에 최근에 생긴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관입에 의한 절단을 보자. 여기 뭔가 지층이 쌓여 있고 여기 뭔가 마그마가 관입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뭐가 오래됐는지 몰라, 알고 싶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절단한 것 같아? 이미지를 봤을 때 이 마그마의 관입이 지층을 절단한 것 같지? 아직 오래된 거 얘기 안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절단한 녀석이 어떻다? 더 최근에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자. 여기 층이 있고 여기 층이 있어. 근데 누가 누구를 절단한 것 같아? 덮은 것 같아. 위에 게 아래를 절단시킨 것 같지? 그래서 얘가 더 어떻다? 최근에 나중에 생긴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세 개의 방향이 있어. 첫 번째 요 방향, 두 번째 요 방향, 세 번째 요 방향.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요 방향은 1번, 그 다음에 요 방향은 2번, 요 방향은 3번이라고 할게요. 제일 먼저 누가 절단된 건가? 약간 IQ 테스트. 제일 먼저 누가 있었을까? 1번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지금 1번이 2번에 의해서 절단된 것 같지? 그 다음에 이 2번이 3번에 의해서 절단된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이걸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그 단계를 쌤이 한번 해봤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이런 땅이 있었다. 파란색 이런 큰 땅이 있었다. 근데 1번 요 방향으로 끊어진 거야. 근데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방향. 잠시만. 그 다음에 요 그림쟁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라면 좌수양,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수양,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겠다? 요 모양이 되는 거야. 지금 이 그림과 똑같겠지. 그래서 처음에 1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번은 2번이 절단시켰고 그 1번과 2번을 3번이 절단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너희들의 생각이 맞아. 잘했고 그 과정을 이렇게 단계로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다. 자, 그 다음에 포유물의 원리도 있는데 이 포유물의 원리는 어떤 암석 안에 뭔가 성질이 다른 뭔가가 콕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침식이나 관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암석의 일부 덩어리가 다른 암석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포유물 또는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포유된 암석이 포유하고 있는 암석보다 오래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것을 두 가지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누가 먼저 생성됐어? 3층 화성 중에 3층이 먼저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화성을 연재했다? 관입한 거야. 근데 녹이는 과정에서 녹이고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3층의 사항이 어떻게 됐다? 요 안에 싹 잡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획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떤 것 같아? 아까 제 분출의 예시를 생각해 못했는데 처음에 뭐가 있었다? 석회암이 퇴적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풍화 침식 받으면서 이 석회암의 알갱이들이 암편들이 퐁퐁퐁 이렇게 생겨났다. 풍화 침식 받으면서 그 이후에 뭐가 퇴적됐다? 3층이 퇴적됐다. 그리고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 버렸어. 그렇게 모래가 쌓이고 속성작용을 받는 과정에 이 석회 암편들이 이 삶 안에 잡혀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유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뭐야 혹시 알아? 전주에 있는 그 풍년제가 그 초코파이거든. 얼마 전에 그 이제 우리 선생님이 1학년 이제 전주 갔었잖아. 그랬다가 이걸 사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너와 봤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알게 되면 알려줘. 쌤도 아직 모르겠어. 얘가 문제일까? 얘가 문제일까? 동시에 생긴 걸까? 잘 모르겠다. 혹시 다음에 알게 되면 얘기해줘. 자, 그렇게 이제 상대 연령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살펴봤고, 요거는 과거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또 어디 옛날 자료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요것도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요것도 뭐 알파벳과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풀어봐봐. 순서를 과거부터 현재 순서를 줄 수 있어.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뭐 스콥이나 뭐 정단측, 역단측, 관익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은 제 지층 대비인데 이거는 딱 일부만 설명할게요. 두 가지가 있어.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이거는 그냥 퍼즐 맞추는 거야. 되게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암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지층들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쌓이는 그 단면에 보이는 그런 상을 암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지역이 서로 가깝다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비슷한 변화, 역사를 겪고 왔을 거잖아. 특히 은회암과 같은 거 또는 어떤 석탄층 같은 거. 이 석탄은 동시에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같이 죽어가지고 이제 생겨날 수 있는 유기적 퇴적암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회암이나 저런 석탄층은 이제 히베드, 열대층 또는 건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하나의 기준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여기서 제일 오래된 암석은 어느 지역의 어떤 암석일까? 이 지역의 쉐일이겠지. 제일 최근에 있것은 진짜? 그치. 1지역의 이하인 것 같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도 있는데 얘는 지역이 서로 멀어도 돼. 우리가 표준 화석, 즉 도생되는 삼엽충이 있었고 뭐 신생되는 화폐식 이런 식의 어떤 표준 화석이 있다면 서로 다른 지역이라도 설령 뭐 다른 대륙이라도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오래된 건 어떤 지역의 어떤 암석일까? 1의 2가 제일 오래된 것 같지? 그다음 제일 최근 거는 3.1 사실 이거 몰라. F가 오래됐을까? 최근일까? L이 최근일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지만 얘는 신생대의
생성된 암석이 있다. 얘는 화폐석이라는 그 신생대 표준원석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 신생대 생성된 거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는 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대 연력까지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쌤 오늘 준비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절대 인력하고 또 그 다음 단원 넘어가서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다.